오래 산다는 것. 여러분은 이 말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축복 혹은 다행스러운 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아득히 긴 시간은 때로는 숨이 막힐 듯한 무서운 현실로 얼굴을 바꿉니다. 인생 80년. 그쯤이면 눈을 감겠지 생각하며 모아둔 돈을 다 쓸 계획이었는데 내 몸은 너무도 멀쩡하게 90, 100살까지 버텨준다면 어떨까요? 그 길고 아득한 시간 동안 내가 쥐고 있는 돈이 모두 말라버렸을 때 길어진 수명은 더 이상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 살을 깎는 두려움으로 변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지 않겠지라며 안일한 꿈을 꾸었던 70대 부부가 마주한 뼛속까지 시린 노후의 잔인한 현실과 그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눈물겨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길어진 노후의 두려움에 대비하는 방법과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늙어가는 삶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이름은 75살의 영희, 78살인 남편 철수와 둘이서 마당에 딸린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철수는 젊은 시절 꽤 큰 직장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회사를 그만둘 때 받은 돈도 제법 두둑했습니다. 아내 영희 역시 평생 밖에서 돈을 벌진 않았지만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고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남은 날들이 그저 평온하고 안락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희는 매달 날아오는 연금 입금 내역서와 텅 비어가는 통장을 번갈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끝이 떨려옵니다. 부족해, 또 모자라, 이번 달도 결국 빚을 내야 하는구나. 남편이 78, 아내가 75.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늙은이들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도 멀쩡했습니다. 큰 병에 걸린 적도 없고 밥맛은 꿀맛 같으며 몸도 가뿐하게 움직여집니다. 참으로 하늘에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돈이라는 잔인한 잣대로 보자면 살아 숨쉬는 매 순간이 그저 돈이 빠져나게는 구멍이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영희는 거실에 앉아 화면을 보며 껄껄 웃고 있는 남편의 넓은 등짝을 보며 문득 온몸에 소름이 돋는 무서운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살아있을 생각인 걸까?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기를 바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말라간다는 그 차가운 현실이 영희의 가슴에서 따뜻한 마음을 모두 도려내버렸고 남편이 건강하게 숨쉬는 것조차 마음 편히 기뻐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의 목을 조르는 첫 번째 잔인한 현실은 수명에 대한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남편 철수는 옛날부터 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70대에 돌아가셨어. 나도 길어야 80살일 거야.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 돈은 다리에 힘 있을 때 다 쓰고 죽자고. 영희도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60대에 정년퇴직을 했을 때 두 사람은 그 큰돈의 대부분을 겁도 없이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훌훌 털고 오자며 비싼 바다 건너 여행을 다녀왔고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집에 있을 테니 화장실과 주방을 으리으리하게 고쳤습니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차라며 반짝거리는 새 승용차도 덜컥 샀습니다. 그 결과 2억 원 가까이 되던 그 큰 돈은 70대 초반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손에 쥐어진 돈은 고작 3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 돈은 훗날 두 사람이 눈을 감을 때 쓸 장례비와 병원비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매달 나오는 연금만으로 쪼개어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계산이 빗나갔습니다. 남편은 78이 되어도 무서울 정도로 튼튼했습니다. 병원 의사는 몸속 나이가 50대시네요. 이대로라면 100살까지도 거뜬하십니다. 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껄껄 웃으며 기뻐했지만 영희는 그 옆에서 핏기가 가신 얼굴로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봐도 지금처럼 매달 돈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남편이 100살까지 산다면 5년도 못 버티고 저금통은 퉁 비어바를 테니까요.
80살이 되기도 전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남편은 100살을 산다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보, 당신 오래오래 사는 건 참 좋은데 우리 돈이 못 버텨요. 이제 먹는 것, 입는 것 조금만 줄이고 아껴 쓰지 않을래요? 그날 밤 영희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만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불쾌한 티를 팍팍 냈습니다. 무슨 섭섭한 소리야? 내 나이가 벌써 78이야. 당장 내일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려도 이상할 게 없는 나이라고. 얼마 남지도 않은 목숨인데 째째하게 굶어가며 살아서 뭐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죽을 거야. 남편의 머릿속 시계는 여전히 인생 80년에 고장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잔인한 현실은 건강을 지키는데 피 같은 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건강하지만 가만히 숨만 쉰다고 건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지 말아야 한다며 매달 10만 원이 넘는 비싼 영양제를 3종류나 챙겨 먹고 씹는 맛이 생명이라며 비싼 치과에 가서 이를 다듬습니다. 머리가 굳으면 안 된다며 매주 친구들과 어울려 밖으로 나가 비싼 밥을 먹고 공을 치며 놉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건 식비였습니다. 늙을수록 기름진 고기를 씹어야 힘이 난다며 매일 밤 번듯한 반찬을 찾고 함께 장을 보러 갈 때면 가격표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장 비싼 과일과 고기를 바구니에 턱턱 집어넣습니다. 참다 못해 조금 싼 걸로 사자고 거들면 남편은 사람이 쪼잔하다며 화를 냈습니다. 늙어서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쓰러져서 병원 침대에 묶여있는 것보다 밥값 쓰는 게 100번, 1000번 싸게 먹히는 거야. 남편의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건강을 핑계로 쓰는 돈이 가게를 짓누르며 남편의 수명보다 먼저 가계부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튼튼해지는 동안 영희는 얼굴에 바르는 로션을 가장 싼 것으로 바꾸고 덥수룩한 머리도 자르지 않은 채 버텼으며 점심은 맹물에 찬밥을 말아 김치 쪼가리와 대충 삼키며 돈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몸집은 좋아지는데 영희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말라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건강하다는 사실이 축복이 아니라 돈을 잡아먹는 재앙이 되어버린 현실. 영희는 그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세 번째 비극은 가족 앞에서의 알량한 허세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멀리 시집간 48살 딸 지연이가 손주 둘을 데리고 친정에 왔습니다. 모처럼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시끌벅적한 밥상머리였지만 영희의 마음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산더미 같은 음식들, 며칠 동안 쓸 돈들, 모두 영희가 굶어가며 아껴둔 마지막 비상금을 피눈물 흘리며 헐어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딸은 부모가 여전히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늙어가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돈을 제법 벌어왔고 으리으리하게 고친 집을 보았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역시 친정이 최고네. 엄마 아버지는 늙어서도 걱정 없이 사시니 참 부러워요. 우린 애들 가르치고 집값 갚느라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는데. 그 말에 남편 철수는 어깨가 으쓱해져 헛바람이 들었습니다. 오냐, 우리 예쁜 똥강아지들. 뭐 갖고 싶은 거 없냐? 할아버지가 번쩍번쩍한 놀이기구 다 사주마. 영희는 주방 구석에서 그릇을 닦으며 속으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해. 제발 입 좀 다물어. 우린 이제 돈 10원도 아쉬운 거지란 말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말하면 남편의 알량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날 것이고 고생하는 딸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워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손주들 손에 10만 원씩 쥐어주고 딸의 가방에도 50만 원을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영희가 몇 달을 맹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피땀으로 아낀 돈 70만 원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딸이 돌아간 뒤 통장 잔고는 이제 280만 원 밑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굶어 죽는다. 남편의 저 헛된 껍데기가 우리를 죽이고 말 것이다. 영희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네 번째 현실은 평생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집이 돈을 잡아먹는 괴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지은 지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며칠째 무섭게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2층 방 창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부른 수리기사는 천장을 뜯어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기와 몇 장 어긋난 게 아닙니다. 나무가 다 썩었어요. 지붕을 아예 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돈은 대략 1,800만 원쯤 들겠네요. 1,80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는 눈앞이 새까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들고 남편에게 갔지만 남편은 화면 속 야구 경기에 푹 빠져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비싸네. 도둑놈들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 물 새는 집에서 살 순 없잖아. 그냥 돈 내고 고쳐. 돈을 내라고요? 이 돈을 내면 우린 빈털터리가 돼요. 당장 내일 우리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면 길바닥에서 죽어야 한다고요. 영희가 악을 썼지만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내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시끄러워. 집은 든든한 재산이야. 반듯하게 고쳐놔야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아니야. 당신이 숨겨둔 돈 있잖아.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아직도 이 낡아빠진 썩은 집이 재산 가치가 거의 없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집을 고치느라 자신들의 목숨줄과 같은 돈을 다 쏟아붓고 나면 빈 껍데기 집에 갇혀 굶어 죽을 판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면 살수록 사람만 늙는 게 아닙니다. 집도 늙고 병들며 그것을 고치는 데는 피 같은 돈이 무섭게 들어갑니다. 5번째로 영희를 미치게 하는 것은 돈이 없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지독한 고독감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그저 고기를 못 먹고 옷을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영희 앞으로 옛 학교 동무들이 모인다는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밥값과 차값, 차비를 합치면 20만 원이나 드는 자리였습니다. 예전에 영희라면 반갑게 웃으며 당장 옷을 골랐겠지만 지금의 그녀에게 20만 원은 한 달 내내 밥을 먹을 수 있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가고 싶다. 늙어가는 친구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영희는 편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입고 갈 번듯한 옷도 없고 머리는 부스스하며 친구들 앞에서 밥값 눈치만 보며 초라해질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 불참석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현관에서 반들반들하게 닦인 구두를 신으며 소리쳤습니다. 오이,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공 치러 가기로 했어. 20만 원만 줘. 내가 그 모임에서 감투도 썼는데 째째하게 굴면 체면 구긴단 말이야. 그 순간 영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소리를 내며 끊어졌습니다. 나는 보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는 그 20만 원이 없어서 밤새 울며 포기했는데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알량한 체면을 지키겠다며 내 피를 빨아먹듯 돈을 뺏어가는구나. 가난이라는 놈은 영희에게서 사람을 빼앗고 방구석에 홀로 가두어 서서히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억눌렀던 영희의 가슴속 응어리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붕 수리비로 1,800만 원을 털어내고 이제 정말 남은 돈이 바닥을 드러내던 어느 날 저녁, 밥상머리에서 반찬을 주워 먹으며 기분이 좋아진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면 보니까 집채만한 호화로운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도는 여행이 있더라. 돈 3천만 원이면 간다는데 우리도 한 90살쯤 되면 저승 가기 전에 폼나게 한번 타볼까? 순간 영희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두 눈이 무섭게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남자는 제정신인가?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매달 빚을 내서 밥을 먹는 것도 모르고 자기가 아직도 돈 많은 회장님인 줄 아는 건가? 영희는 말없이 벌떡 일어나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통장과 가계부를 들고 나와 밥상 위가 부서져라 내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 미친 헛꿈에서 깨서 눈앞에 있는 현실을 좀 똑바로 보라고요. 벼락 같은 아내의 고함에 놀라 남편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영희는 벌벌 떠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 남편의 얼굴 들이밀었습니다. 보세요. 당신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요. 통장에 찍힌 마지막 숫자. 잔고 980만 원.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900? 0이 하나 빠진 거 아니야? 내 퇴직금이 2억이었어. 2억이라고. 당신이 다 썼잖아요. 우리가 바다 건너 여행 가고 쓸데없이 집 다 뜯어 고치고 당신 새 차 사고 매달 챙겨 먹는 그놈의 비싼 약덩어리들. 당신 입으로 쑤여 넣은 고깃 덩어리들에 다 날아갔다고요. 우리는 이제 늙고 병들면 병원비 한 푼 못 나서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야 하는 가난한 늙은이에요. 그런데 100살까지 산다고요? 배여행을 간다고요? 제발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영희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끔찍한 절규 앞에서 남편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생 80년이라던 착각,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돈이 마르지 않을 거라던 그 알량한 오만함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영희가 바닥에서 일어나 남편을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결정하세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저는 당장 이 집을 팔아서 반으로 나누고 혼자 나가서 비좁은 새방에서 살 겁니다. 나라에서 주는 푼돈을 받아먹는 한이 있어도 당신이랑은 안 살아요. 그것은 평생 남편 그림자만 밟으며 순종하던 아내의 목숨을 건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남편은 10년은 폭삭 늙어버린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만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초라하고 굽은 어깨만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친 꿈을 꾸고 있었어. 나만은 끝까지 돈 걱정 없이 살 줄 알았어. 당신 말이 맞아. 이대로 가단 우리 둘 다 길거리에 나앉아 얼어 죽겠어. 남편은 거칠어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더니 아주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팔자. 그 한마디는 한 집안의 기둥으로서 쥐고 있던 마지막 자존심과 허세를 모두 내려놓는 가장 뼈아픈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영희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지독하게 고집세고 체면만 알던 남편이 남들의 시선보다 아내와 함께 살아남는 길을 선택해 준 것입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무섭게 변했습니다. 다행히 전철역에서 멀지 않은 덕분에 낡은 집은 금방 팔렸고 빚을 갚고 세금을 떼고 나니 2억 원 남짓한 돈이 남았습니다. 이 돈이 두 사람이 100살까지 버텨야 할 마지막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좋아하던 비싼 영양제들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며 그냥 밥이나 꾹꾹 씹어 먹으면 그게 보약이지 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세를 부리던 친구들과의 모임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일은 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애비다. 내가 그동안 못난 허세를 부리느라 돈을 싹 다 날려먹었다. 우리 이제 돈이 없어. 그래서 살던 집도 팔았다. 이제 예쁜 내 새끼들 용돈도 못 주고 너 내려올 차비도 못 준다.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더니 곧이어 딸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무슨 그런 슬픈 소리를 해요. 깜짝 놀랐잖아요. 두 분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면 돈이야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번갈아가며 챙겨드릴 테니까 제발 밥 굶지 말고 무리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남편은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짐승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허세라는 무거운 쇳덩이를 벗어던진 늙은 아버지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반년 후, 두 사람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낡고 비좁은 새방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화려했던 마당은 사라졌지만 작은 창틀 베란다에서 화분에 기르는 조그만 토마토가 두 사람의 새로운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기름 먹는 자동차도 팔아버리고 매일 두 다리로 걸어다니니 남편의 굽은 허리는 비싼 돈을 주고 운동할 때보다 훨씬 꼿꼿하고 튼튼해졌습니다. 저녁 밥상. 입에서 살살 녹던 비싼 소고기는 사라졌고 퍽퍽한 닭고기와 풀반찬이 전부지만 남편은 아내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달다며 그릇바닥까지 싹싹 긁어먹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곁에 꼭 오래오래 살아있어야 해요. 영희가 눈물 맺힌 미소를 지으며 말하자 남편이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립니다. 허허, 수중에 돈은 말랐어도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차고 넘치지 않소. 나 당신 손 꼭 잡고 100살까지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 거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헛된 체면과 욕심을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두 사람에게 길어진 노후는 더 이상 피말리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철수 씨와 영희 씨의 숨막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수명에 대한 오만함, 건강 유지가 오히려 목을 조르는 역설, 가족 앞에서의 알량한 허세, 늙어가는 집이 돈을 삼키는 현실, 그리고 돈이 없어 세상과 단절되는 두려움. 이 끔찍한 비극의 늪에상 빠져나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동아줄은 바로 가짜 껍데기를 버리고 내 진짜 가난을 인정하는 뼈아픈 용기였습니다. 체면을 버린다는 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만큼 아프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뻔뻔해질 용기만 낸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맞이할 아득한 노후가 끔찍한 지옥이 아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나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털어놓아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 한 줄이 어두운 밤을 버티게 하는 한 줄기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멍든 가슴을 다독여줄 깊고 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